자, 오늘 최성욱의 취업톡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요. 지난주 얼굴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AI를 이제 활용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취준을 할 때 AI를 많이 쓰기 시작을 했는데 과연 이 AI가 정말 편리한 도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독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실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제 득과 실을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AI를 쓸 때에 내가 얻는 득과 근데 AI를 쓸 때 내가 잃어버리는 것들을 비교했을 때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다면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으면 쓰면 안 되잖아요. 그 당연한 거죠. 굉장히 단순한 편입 분석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나름 저도 IT에 밝아요, 나름. 그래서 진짜 오만 가지 걸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툴들로. 정말 시장에 돌아다니는 그런 뭐 자기소개서 쓰는 프롬프트 50선부터 시작해서 해봤어요. 그리고 현재 버전에서는 지금 이제 5.3이 나왔는데 어쨌든 제미나이고 클로드고 뭐고 현재 시점에서는 실이 더 많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유튜브에서는 한 번도 AI를 활용해서 합격하는 자소서 만드는 법, AI를 활용해서 면접 준비하는 법, 합격하는 면접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예, 실이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할 수가 없어. 네, 득보다 실이 더 많다 그래요. 이게 되게 핫하죠. 그냥 그거 하면 왠지 쉽게 쓸 것 같고 쉽게 면접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추구하는 건 아시겠지만 저는 합격입니다.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게 제가 강의를 하고 추구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쉽게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어렵게 쓰더라도 합격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합격이 잘 안 나와요. AI를 활용한 것들이.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끄는 팀, 저희 취업 지원 팀도 제가 저희 팀원들 상담 인력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엔 상담도 그런 게 있어요. AI를 활용한 취업 지도법 막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뭐 활용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아웃풋이 맞는 얘기와 틀린 얘기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안 되면 쓰지 말라고 합니다. 100% 믿으면 안 돼요. 예. 되게 이상한 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자칫 잘못하면 진로와 취업에서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정말 큰 해를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상담사가 AI를 잘못 활용하면. 그래서 저는 그럴 능력이 대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러려면 내공이 엄청 깊어야 되겠죠. 그게 안 되면은 쓰지 말라고 합니다. 더 조사하라 그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AI가 득과 실이 있는데 득은 빠르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실은 합격이 나오느냐 이거에 대한 물음표를 계속 던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런 요청이 되게 많이 왔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외부 강의 많이 나가는 거 아시죠? 외부 강의도 들어오더라고요. 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작성법 강의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AI가 더 못 쓰거든요. 이런 얘기부터 해줘요. 그리고 그래요? 요즘에 그런 거 하시는 강사들 많던데 그러면 저는 못 합니다.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보통은 이제 프롬프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뭐 이제 그 고급형에서는 봇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거 하는 건데 제 성에 안 차는 수준의 퀄러티가 나와서 저는 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문제는 저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들은 쉽잖아 이게. AI를 쓰면 왠지 쉽게 쓰고 쉽게 합격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많이들 써요. 저도 알아. 심지어 서강대 애들도 엄청 써. 제가 아무리 이런 얘기 자주 하고, 저는 한 번도 서강대에서 AI를 활용한 무슨 자소서 작성법 이런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돈 주고 하기가 싫어. 여러분들 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합니까? 그래서 AI를 활용하면 어떤 문제상이 발생하냐면요. 이제 의존을 많이 할 경우에 이제 쓰면 안 되는 영역이요. 자기소개서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AI 여기도 지금 오늘 들어오신 10명 정도 계신데, 라이브에. 한번 본인 자소서 AI로 분명히 썼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탈구를만 하든 뭘 하든 뭔가 했을 거라고요. 요런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AI를 쓰면 요런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첫 번째. 특정 어구를 자주 씁니다. 저는 빵빵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색깔을 보여주는 감정, 느낀 점, 생각이 안 나타납니다. 되게 건조해. AI를 쓴 자소서들은. 그리고 정량 수치를 막 남발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도 안 했는데 이거 수치화해가지고 해줘 하면은 막 이렇게 숫자를 넣어줘요. 진심이 아니지. 진정성이 아니지. 막 이런 거짓말을 하실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뻔하디 뻔한 단순 역량 키워드가 한 문단에서 막 3번, 4번이 나와요.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갖추고 데이터 분석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문제 해결 역량을 어쩌고 저쩌고 도전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직무 관련해서 빵빵 역량을 가지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AI 활용하면. 이게 막 있어 보이지. 여러분들은 초보자니까. 근데 저처럼 오랫동안 자소서 봐본 사람들은 이런 거 막, 이거 되게 뻔하거든요. 이런 거 2-3개 들어가면 이거 별로다. 이런 느낌 나요. 여러분들은 마치 이런 거가 자소서에 꼭 들어가야지 잘 쓴 자소서라고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나 뻔한 차별화되지 않는, 예, 여러분, 요즘의 키워드는 차별화인데 자소서 합격하려면 차별화가 1도 안 되는 거지. 이런 거 잔뜩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지원회사와 나의 연결고리 서술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AI를 의존하면 지원 동기가 엉망진창이 돼요. 대부분 뭐 가치관이 어떻고 이러면서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요런 걸로 지원 동기를 써줍니다. AI를 쓰면. 근데 제 강의 들어본 친구들 알 거예요. 저 이거 쓰지 말라 그러죠. 이 단어. 되게 별로인 지원 동기거든요. 되게 뎁스가 낮은, 고민 하나도 안 한. 그리고 포부도 미래의 얘기거든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그것도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되게 뻔하지 뻔한 자소서가 돼버려요. 자, 그리고 AI는 스타 기법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스타를 어거지로 쓰면 안 되거든요. 이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써야 되는데 여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스토리텔링, 경험만 딱 그냥 서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이질 않습니다. 내 역량이.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AI 활용을 뭐 하더라도 가독성이 좋으면 좋은데 한번 입으로 읽어보세요. AI 활용한 자소서들의 특징은요. 입으로 읽을 때 뚝뚝 끊기고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런 게 남발되고 이런 내 진정성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기술적으로만 써진 자소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딱 보면 여러분들이 있어 보여. 내가 그냥 쓴 것보다 잘 쓴 것 같아. 왜? 있어 보이는 단어를 막 쓰니까. 근데 읽어보면 가독성이 떨어지고 읽은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보여요. AI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어요. 제 책에는요. 제가 보입니다. 제가 쓰는 글들은 이거 최성욱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보이는 게 글이에요. 마치 말투, 어조어랑 똑같아요. 그래도 그게 드러납니다. 그게 문체라는 건데 이 문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 문체가 사라지고 AI 특유의 어조와 어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부감이 드는 거지. 그리고 설사 AI를 활용해서 서류의 기준은 다 다르다 보니까 합격, 뭐 학벌이 좋아서 합격을 했든 뭘 했든 어쨌든 서류 통과를 합격하고 면접까지 갔다 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면 의존을 많이 하다 보면요. 나 자신에 대한 고민과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가 안 잡히니까 면접 가서 광탈하는 겁니다. AI를 쓴 자소서 가지고 들어가면. 그래서 이런 문제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점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였나요? 요즘에 너무 비슷비슷한 자소서가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이거 AI 때문입니다. AI 쓴 거는 비슷비슷해요, 진짜 다들. 딱 중간 가는 거. 못 쓰지도 않은 거고 잘 쓰지도 않았어. 그냥 중간 가. 근데 중간만 가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AI를 활용할 경우에도 스크립트 짜달라는 친구 있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짓이죠. 여러분들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내야지 말할 거리를 기계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이겁니다. 앵무새, 로봇 같은 느낌이에요. 예, 앵무새랑 로봇 같은 느낌. 이거 답안 외우면은 당연히 떨어지죠. 여러분들 소개팅 나가서 상대방이 외운 걸로 여러분이랑 대화한다고 생각해봐요. 호감이 드나. 면접은 호감 싸움입니다. 지금 합격 자소서 봐도 비슷하더라고 했는데 제 강의 들어보신 분 김줄리아님 옛날 제 자소서에 보면 합격 자소서 보지 말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합격 자소서 보면은 보통 또 떨어집니다. 그게 왜 합격했는지 알 수 없는 자소서를 가지고 그걸 쫓아하려고 하세요. 그것도 되게 잘못된 자소서 작성 방법이죠. 네. 예.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합격 자소서를 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면접 스크립트를 보고 막 이런 뭐 암기하는 친구 그 최악의 준비법이지. 예, 그렇게 하면 떨어집니다. 제가 진짜 20년 동안 지도했잖아요. 쟤를 좀 신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팀장님
그렇게 실이 많으면 어디에 써야 됩니까? AI를. 남들 다 쓰던데. 예, 요 정도는 쓰게 좋아요. 안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여러분들의 색깔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특히나 이제 20개 친구들 너무나 어려워해요. 자소서 쓰는 걸. 제 강의를 들어도 감을 아예 못 잡아. 예, 그럴 때는 저랑 첨삭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뭐,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 뭐 서강대 친구들이야 저랑 이렇게 상담을 해서 청사고 받을 수 있겠지만, 이제 다른 대학 친구들은 이제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땐 일단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이 안 쓰는 게 제일 좋지만 너무 혼자 쓰는 게 어렵다면 보조 도구로만 활용하는 겁니다. 의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나를 소개하는 글이 바로 자소서니까. 자, 그래서 정보 수집하고 글 구조 짤 때만 쓰세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글이 구조가 전혀 안 보일 때 참고용으로만. 그리고 산업 기업 직무 분석을 해서 이슈를 파악해서 나랑 연결고리 잡을 때. 근데 이게 이제 버전이 올라갈수록 학습 수준이 올라가긴 하지만 최근 이슈가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버전별로 학습되는 그런 이런 이제 그게 달라요. 왜냐면 이 산업기업 직무 분석은 결국엔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정보는 추론 쪽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도에서 끝나거든요. 이 학습하는 그 수준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적 버전인지랑 해당 출처를 좀 팩트 체크를 해서 좀 반드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상하게 막 뻥 같은 거짓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수치도. 그래서 굉장히 환각이라고 하죠. 할루미네이션이 많이 일어나는 영역이 이쪽입니다. 조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탈고하실 땐 쓸 수는 있어요. 맞춤법 글구조 비문 체크할 때. 그래서 가다듬을 땐 쓸 수 있는데 다만 아까도 얘기했죠. 특유의 어조와 어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조로 싹 다 바꿔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면접까지 갔을 때 내 자소서를 넣어서 여기서 나올 만한 면접 예상 질문 리스트를 뽑아줘라는 프로포팅을 하면 이제 면접 예상 질문이 나오죠. 근데 다만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학습을 걔네들이 해서 또 어딘가에 비슷비슷하게 내놓는다는 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직무 파악할 때 제가 여기 대략적인이라고 했죠. 해당 기업의 디테일한 직무값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공고 분석이고요. JD라고 하죠. Job Description 분석.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대략적으로 직무를 파악하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고를 넣어가지고 분석해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는 게 훨씬 더 면접에서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제미나이나 뭐 GPT나 다 음성 인식을 하기 때문에 면접 연습도 가능합니다. 그냥 연습할 때. 근데 평가해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평가는 못 믿어요, 여러분들. 면접 뽑기는 좀 별로더라고요. 예, 되게 의견이 좋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수준에서 쓰면 그래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해주는 효율적인, 의존하지 않고 보조도구로 이렇게 쓰는 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지금 문동욱님이 그래서 내가 보인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기 어렵네요 했는데 지난주 강의 제가 한 거였죠. 그래서 자소서를 쓴 다음에 이거를 쭉 소리내서 읽고요. 한 문단을 읽은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한 문장으로 정의 내려보세요. 그 자소서만 딱 읽고 떠오르는지, 이미지가. 그게 그래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니까 당연히 그걸 읽으면 사람이 보여야 되겠죠. 자소서의 목적은 뭐죠? 쉽게 써서 역량 키워드 그냥 남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데 두 가지 목적에서 보여야 되죠. 조직에 어울리느냐, 직무에 어울리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내가 보이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쉬운 건 나는 내가 썼으니까 나 말고 타인이 내 자소서를 읽었을 때 이미지가 떠오르느냐. 그리고 회사와 이 회사만을 위한 글이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를 활용하면 그 회사만의 글이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복붙해도 말이 다 되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